김수민의 뉴스 밑장 2부 총선 토토.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저희 뉴스 밑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정치 토토, 총선 토토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같이 할 멤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을 예언을 적중시킨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때의 우리가 통당 내기를 했는데. 네. 조정훈 기자가 확실하게, 사실은 저하고 전용길 편집장은 여지를 좀 열어놓긴 했는데. 그렇죠. 네, 무조건 통합한다라고는 못 봤어. 그렇게 네. 보진 못했어요. 근데 통닭은 언제 먹죠? 통닭은 우리 개표 방송 때도 있고. 네. 네. 통닭과 맥주를 같이. 개표 방송 때 혹시 같이 하실 수 있나요? 잠시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아마 그 개표 방송 때, 네. 당선자 중에서, 아마 김부겸 사무실 가서 인터뷰를 따고 바로 오게 되면은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미리 네.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아, 당선된다. 네. 김부겸 당선된다. 네. 예, 요 얘기는 뭐 또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멤버입니다. 도대체 무슨 예언을 맞췄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천용길 뉴스미 편집장입니다. 아우, 제가 몇 가지 맞췄죠. 뭘 맞췄었죠? 왜 남의 건 기억이 안 나지? 김병준 불출마. 대구 불출마. 어지간히 뭐 대단한 네. 거 맞췄네. 김병준 대구 불출마와 더불어서 한 가지. 홍준표 대구 출마. 아, 맞다, 네. 맞다. 홍준표 대구에 출마한다고. 네. 제가 절대 출마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적이 김수민이 제일 안 좋아요. 아니죠.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네. 거의 천하무적으로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벌여왔지. 민주당 쪽은 적중하는데 네. 미래통합당 쪽은 아닌데. 계속 비껴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내 혼자 맞춘 건 아닌데 네. 정태욱 우리가 지난해 6월인가 7월쯤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저희가 네. 정태욱은 이부망천 그거 때문에 컷오프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 정태욱 나갔고 그다음에 김재원에 대해서 제가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김재원은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예, 왜냐하면 제가 동대구역에서 한번 봤거든요. 마지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라고. 뒤에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사람이 어른거리고 있더라고. 김재원 뒤에서. 그래가지고 저 양반은 힘들겠다 했는데 서울로 가게 됐죠. 네. 서울에서 네. 경선에서 날라갔죠. 네, 갑자기 중랑으로 네. 가게 돼서 날라갔고 몇 가지 저희가 뭐 틀린 것도 있고 맞힌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맞췄던 거 뭐야 황교안 종로 출마 이게 제가 맞춘 거 아닙니까? 황교안 맞아요. 이낙연 둘 다 종로에 나온다. 요거 하고 안철수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종로 나올 수 있어. 아직 남아 있어. 3월 26일까지 후보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뭘 맞췄더라? 유승민 불출마.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소식을 입수해가지고 네. 했었던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내기들을 많이 곁들이면서 네, 총선 판도 TK 판도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일단 전에 첫 번째 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기를 한 번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조금씩 거듭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내기를 할 건데요. 만약에 내기를 하는 내용이 바뀐다. 내가 지난주에 했던 걸 철회한다 했을 땐 감점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쫙 펼쳐서 이제 가장 적중률이 높은 사람을 하여튼 뭘 몰아주는 걸로. 점수 계산 누가 하나요? 점수 계산 이게 룰을 안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뭐라고 얘기했는지나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맞췄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예, 정 안 되면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룰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네. 여기서 뛰쳐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위성 팟캐스트를 만들 수도 있죠. 일단 첫 번째, 이건 전체 판도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건데 이번 총선에서 청취자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천집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네. 조정훈 기자님. 저도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음. 네, 안 나올 겁니다. 괜히 했네. 저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나온다라고 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그 다음 댓글에 네. 180석 가자 뭐 이런 거 올리는데 200석 가자. 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죠. 뭐 4년 전에도 그럴듯하지 그랬어요. 않아. 4년 전에도 그때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그 때.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새누리당. 이었죠. 180석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판에 진박공천하면서 그냥 120석 겨우 넘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기 때문에 하면 뭐예요? 위성정당인데. 어쨌든 네.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아 잠깐만. 여기서의 과반 기준은 위성정당 합친 겁니다. 그렇죠. 네, 다 포함해서. 네. 설령 끝끝내 합당 못 하더라도 어쨌든 합친 걸로. 예. 그렇게 해도 과반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총선 역사를 보면 과반 의석 정당이 나온 것은 최초로 나온 건 2004년입니다. 네. 17대 총선. 예. 네. 그러니까 87년부터 17년 지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당 시절에 그때도 안 나왔던 거거든요. 네. 선거 네. 결과로 과반이 나오는 거는. 그러다가 묘하게 2004, 2008, 2012 3연속으로 과반 의석 정당이 나왔다가 네. 2016년에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과반 의석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과반 의석이 나온 경우에도 2004, 2008, 2012도 300석 가까운 의석 중에 155석을 넘은 적이 없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살짝 넘겼어. 네. 열린우리당도 152석인가 2004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한나라당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뽀개져가지고 친박연합, 그렇죠. 뭐 친박연대, 네. 뭐 친박무소속, 자유선진당 이렇게 뽀개지다 보니까 한나라당 또 1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거의 1대1 대결, 네. 야권 단일화 세력 대 여당 이렇게 해가지고도 150석 살짝 넘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반은 굉장히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선거제도가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다 해도. 네. 그 180석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네. 그 마이크 타이슨에게 훈계를 좀 받아야 돼요. 왜 타이슨에게? 타이슨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구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아, 그거예요, 원래? 이야. 네. 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쥐어 터지기 전까지. 아, 그래서 좀 교양 있게 표현한 거죠, 제가. 뭔 교양이야. 이 팟캐스트에서 뭔 이야. 교양이야. 난 마이크 타이슨 하니까 귀 깨문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아, 대단하네요. 그따위 예측을 하는 놈들은 귀를 깨물어 버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네. 그러면 이 약간 싱거우니까 제1당이 어딘지는 아직 불지 말고 네. 제1당의 의석 수가 10자리수, 10자리수까지 얼마인가. 네. 그러니까 앞에 100이 들어갔던 뭐 100석 이하이든 간에 네, 앞자리 한 자리 빼고 네. 제1당 그러니까 위성정당 합친 거예요. 무소속 탈당 무소속은 제외하고. 그렇죠. 탈당 네. 무소속은 네. 제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110석. 제1당이 네. 위성정당 합쳐도 합쳐도 110석. 다당제인데. 이건 다당제인데. 조정원 기자님은요? 저는 그 한 30석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130석. 네, 130석. 앞에 따면 13. 예. 저도 13. 전 11. 초유의 다당제인데. 아니 내기를 하려면 네. 이렇게 밀어야 내기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된 적이 없어 전집장이. 참고로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사실 누가 예상해도 네. 제1당이 13 나오게 돼 있어요. 뭔 소리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 10석 나오겠지. 누가 예상을 하더라도 네. 제1당이 130석대를 얻을 거다라고 보는 게 시시해서 끼지 않겠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토토를 하면 배당률이 있잖아요. 네. 그 주승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스포츠 토토 사자. 스포츠 토토 사장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주승령 무소속 후보죠. 우리 대구에 출마하는. 네. 네. 스포츠 토토 사장이요? 그러니까 이러면 배당률이 네. 1.2대 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당이 뭐 배당률을 따져. 배당률 높이기 위해서 네. 11. 국가혁명 배당률당이네. 네. 11.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선에서 제1당이 120석 밑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40% 의석률은 아니죠. 맞아요. 87년에도 그랬나요? 87년에 노태우 민정당이 네. 120 몇 석이었어요. 126석인가 뭐 8석인가 그랬어요. 잠깐만 그 통일민주당이 다 얘기해줄게. 네. 88년에 120 몇 석이었고 네. 민주정의당이 네. 92년에 민주자유당이 149석 네. 과반에 한 석 모질렀어요. 299석일 때. 그 다음에 96년 총선 때 신한국당이 130 몇 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270
193석 중에 133석인 같은 130대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모가 네. 270대였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뭐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제일 낮은 게 제1당이 지난 총선이었죠. 네. 민주당이 120석 살짝 넘기는 둘 다 새누리당하고. 네. 그러면 두 분 다 네. 13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12로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11이라며 아니, 차별성을 더 극대화하세요. 아니, 네. 극대화할 필요는 없고 뭐 입꼬리 떨린데. 그냥 차이만 차별만 두면 되기 때문에 제가 12로 하겠습니다. 왜 말 내가 설명했는데 왜 말이 바뀌냐고.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네. 120석대. 120석대.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이번 총선 내기를 시작하는 거고 저나 조정훈 기자님은 지난 총선보다는 양당제에 가까울 거다라고 예측하는 셈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전용기 편집장은 저는 1당도 120석대고 2당도 120석대다. 그럼 지난 총선 때랑 비슷하잖아요. 네. 지난 총선 때랑 비슷하고 그러면 둘이 합쳐도 260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는데 도대체?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아 근데 국민의당은 이번에 지역구도 없고. 지역구를 안 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더라도 5석 이상 못 가져가요.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비례 10석.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무소속 10석. 국민의당 이상. 지지율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일부러 지금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 120석 때 맞추려고. 일부러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생당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아니 지금 오히려 출판하니 민생당은 주르륵. 지금 호남권에서 상당수가 그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생당 지금 다 떨어지게 다 생겼다고요. 떨어지게 생겼죠. 네. 네.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전북 지역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외하고는 민생당은 한 자릿수. 김관영은 무소속이에요. 네. 아 맞다 무소속이죠. 네. 그래서 민생당은 저는 한 자릿수, 네. 정의당도 한 자릿수라고 보고 이렇게 무소속이 나머지 그리고 그 자유공화당, 네. 국가혁명배당금당도 한 자릿수를 받고 들어가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은근슬쩍 끼워넣지 마. 그러고 한 자릿수가 아니라 한 명 정도겠죠. 네, 무소속이 네. 저는 두 자릿수. 이 많으면 무소속 당선자가 한 2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무소속은 10명은 넘을 겁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요건 좀 나중에 네, 얘기를 네. 하죠. 네. 무소속은. 자, 그럼 국가혁명 배당금당 얘기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내기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3.7%. 아. 3.7% 정도면은 한 2명 정도 나옵니까? 예, 2명은 나오죠. 2명 더 나올 수도 있어요. 3명 나올 수도 있어요. 4명까지도 나올 수도 네. 있는데 경우에 이번에는 따라서. 근데 위성정당 때문에 좀 교란을 그렇죠. 당하니까 네.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 3하고 7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네. 저 어디 뭐 기차 예매할 때 37번 이렇게 예매하거든 내가. 그렇죠. 네. 그거 37이 되면 네. 이제 아이가 세상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네. 아 이제 세상에 적응했구나.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도 3.7%로 삼삼 공약을 넘어서서 이제 국회로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로 그 시의원 할 때 3등으로 당선돼서 기호 7번에 21% 득표율이었거든요. 네. 조정훈 기자님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2.1%. 2.1%요? 예. 너무 2% 넘기기 진짜 힘든데. 3.7% 얘기를 했으니까 네. 37은 21이니까 2.2% 되지 않을까. 네. 네. 2.1 아무나 못하는데. 아무나 못하죠. 네. 배당금당은 할 수 있죠. 네. 이거 참고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앞자리만 따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 앞자리만 하죠. 앞자리만 하죠. 네. 머리도 아픈데. 네. 저는 0.4 봅니다. 0.4.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거기 찍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막상 까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많을 겁니다. 지금 밑바닥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당신 밑이 장난이 아니겠지 지금. 부글부글 가스 찼어요? 아니 최근에 그 저한테 초종길 어디 찍으면 돼라고 어제 물었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3초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럼 나 거기 찍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찍을래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 근데
대구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찍겠다는 사람은 네. 뉴스민의 천용길 편집장하고 한겨레 신문의 김일호밖에 못 봤어요. 많이 나왔네. 많이 나온 거예요. 벌써 2명이 나왔어 기자들 사이에서. 근데 그 두 사람은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요. 아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 다 찍으면 꽤 나오겠는데. 자 지금 이제 사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굉장히 천영길 편집장이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 경북 전역에 네. 후보를 냈어요. 맞아요. 25개, 네. 대구 12곳, 네. 경북 13곳에 전부 후보를 낸 정당이 딱 3개 있거든요. 네. 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배당금당. 제3당이네. 네. 요즘에 제3당의 역할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네. 분연이 일어나서 네. 대구 경북에서 다당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민생당이 사실 제2야당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제2야당인데 대구 경북에 대구 경북 각각 한 명씩. 그러니까 2명밖에 후보를 안 냈어요. 대구 경북에도 후보를 냈나요? 네, 민생당이? 냈습니다. 네, 공천을 2명을 했고요. 한번 살펴보죠. 이것부터 어디에 냈어요, 민생당이? 그 대구 동구을. 동구을에 냈어요? 네. 네, 동구을에 냈고요. 원래 유승민 의원 지역구였던. 그렇죠. 네. 그리고 경북 경주. 경주에도 냈어요? 네. 2군데 냈네, 민생당이. 2군데 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번에 민생당으로 통합하면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영입한 케이스입니다. 민생당이 그나마 대구 경북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표밭은 호남 향후회 뭐 이런 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당은 사실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지역구 당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호남만의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 실제로 대구에서도 한 추가로 한 2곳 정도 공천을 더 할 걸로. 더 한다고? 네, 더 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마 비례대표 득표 전략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더 나오니까. 네, 포항 남구 울릉에도 지금 후보자 1명이 정해져 있고 공천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공천을 한다. 그 대구 경북에 합쳐서 많으면 6명, 적으면 3명, 4명. 이 정도입니다. 의외네요. 난 한 명도 못 낼 줄 알았어요. 이게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국민의당 안 가고. 네. 국민의당 안 가고. 국민의당은 또 지역구 후보도 안 낸다 했죠. 네. 그래서 민생당이 한 5명, 그리고 정의당이 대구 경북 합쳐서 7명, 민중당이 4명, 자유공화당이 지금은 뭐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은 계신데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이거든요. 자유공화당이 한 7, 8명 정도. 7, 8명 나와요? 네. 7, 8명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지금 자유공화당은 2명 확정된 거예요? 네. 윤창중이 나옵니까? 네. 윤창중이 자유공화당 갔습니다. 갔어요? 네. 무소속 출마한다 그랬었는데. 네, 자유공화당 갔습니다. 인재 영입이죠. 네. 바지 벗고 나오는 거 아닌가? 바지만 벗으면 다행인데. 네. 정확히 말하면 자유통일당 김문수 당시에 김문수 당에 윤창중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랑 우리공화당이랑 통합을 하면서 자유공화당 그렇죠. 당원이 된 거죠. 홍문종이 친박신당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친박신당 후보 안 나옵니까? 대구 경북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친박신당인데 대구 경북에 후보가 없다는 거는 그 이름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 대구 시내에 친박신당 현수막이 많이 내걸렸더라고요. 내고 붙었습니다. 누가 급하게 자원할 수도 있겠다. 그 곽성문 전 의원이 지금 친박신당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중남구에서 출마하겠죠 아마. 수성갑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유공화당이 진짜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어느 여론조사에서 친박신당이 2%가 넘었어요. 맞아요. 자유공화당 자기네들이 그 지지율을 받아갔었어야지. 근데 2년 밝히면서 자유, 공화 이런 걸 넣다가 사람들은 친박신당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딱 제가 이야기한 정당만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그 정당이 뭐 40개니 이야기를 하지만 대구 경북의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지금 7개 정당밖에 없습니다. 7개 정당 가운데 가장 여성 후보 비율이 높은 정당이 배당금당. 그래요? 배당금당이? 네. 여성 후보가 몇 명인데? 여성 후보가 대구의 경우에 배당금당이 5명. 그리고 경북은 4명입니다. 25명 중에 9명이 여성 후보입니다. 그러면 36%. 네.
진보 정당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정의당을 보면 7명 중에 여성 후보가 2명입니다. 네. 그리고 민중당은 4명 중에 1명입니다. 민주당은 대구에 1명, 경북에 3명, 그리고 대구 경북 합쳐서 4명이거든요. 아, 민주당도 경북에 여성 후보가 좀 있어요? 3명? 경북이 더 많습니다. 3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아직 이두와 홍석천 예비후보 간의 경선이 남아 있어서 여성 후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경북이 미래통합당이 여성 후보가 2명이거든요. 네. 그 김정재 의원 그리고 이미자 의원. 그 대구가 이인선 양금희 예비후보 2명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많아야 최대 5명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이.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네. 정의당, 민중당을 뛰어넘는 성평등 정당. 지금 전용길 편집장 표정이 넋이 나갔어. 아까 전에 일부에서 권영진 변호할 때는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 표정이었다면 지금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얘기할 때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그 정당을 주식회사로 만들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배당금? 그건 안 되죠. 국가가 주식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당은 국가의 자회사인 거죠. 아, 그런데. 네. 뭐 거기 이데올로그예요. 갑자기 막 솔깃해지는데. 그럼 우리 아사리 그냥 국가혁명배당금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공천을 마무리한 거잖아요. 네, 마무리했습니다. 눈에 굉장히 띄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제일 스님. 네, 눈에 띄는 분이 경북 안동 예천 선거구에 공천을 받은 비구니죠. 스님 신효주 씨. 신효주. 네. 비군이네요. 네. 나이는 53이고. 네. 어느 절에 있는지는 뭐 정보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아직 없고. 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그 국가혁명배당금당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TK 총선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시선으로 한번 보죠. 네, 신효주 비구니이신 신효주 후보하고 경쟁할 후보가 민주당이 이삼걸, 미래통합당의 김영동 이렇게 결정난 거죠. 네. 그리고 무소속, 이게 권오을, 권택기, 김명호 이 3명이 무소속 단일 후보를 이루기로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일화할 거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선으로 단일화해요? 지금 권오을 후보 측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경선 없이 날 밀어달라. 고 하고 있고 권택기 김명호 후보는 그 말이 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권택기 김명호 후보 중에 한 명을 찍어서 꼬셔야지. 둘 다 그 논리로는 못 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선을 할 수 있나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무소속끼리 잘 안 되거든요. 담보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전에 구미에서도 2012년 총선 때 무소속끼리 그 단일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단일화 경선 도중에 지고 있다고 판단한 쪽이 여론조사 업체를 덮쳐가지고 다 중지하라고요. 씨발 이거 다 파기다. 그렇게 끝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무소속끼리 단일 후보를 하기로 했던 데가 또 있죠. 그 경산. 경산이요. 그 이권우 씨하고 안국중 씨 두 사람이 뭐 경선을 해서 아마 25일까지 경선을 하기로 했죠. 25일까지 경선을 해서 이기면은 후보로 나서고 진 사람은 선대본부장을 맡기로.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 진 사람은 경산시장에 나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잖아요. 선대본부장. 선대본부장이 무슨 월급이 있어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면. 근데 보통 선대본부장은 사무원도 아니야. 사무원은지 그런데 뭐 당선되면은 경산시장을 공천 주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좀 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네. 나 같으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내가 양보한다. 돈 굳혀야죠. 아니 그 경산도 경산인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낯익은 사람이 있어요.
대구 달성군의 네. 조정훈 민중당의 조정훈 기자님이세요? 기자님 나가십니까? 언론인은 사퇴해야 되지 않나 나가려면? 그래서 나가려고 하면 제가 직장을 잃게 되는데 저희 이름을 빙자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이분은 제가 옛날에 그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아, 동명이인. 네.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추석 앞두고 이분이 해고자이신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기사를 썼더니 근데 댓글이 아유 조정훈 기자님 해고당하셨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닙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공천이 완료가 됐죠.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는 네. 대구 수성을입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네. 그거는 경남식 억양이고. 네. 홍준표. 네. Listen and repeat. 홍준표. 홍준표. 뭐에 경북과 경남 간에. 네, 홍준표. 네. 대구 수성. 참 조정훈 기자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대구 수성을입니다. 말투가 조금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혹시 집안에 호남 분이 계신가요? 예, 어른이. 아, 내가 정확하다. 약간 필이 네. 그 고강렬 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진짜 뉴스 밑장이다. 네. 네. 평소에 네. 유해진이다. 라는 뭐 별명도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용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이용? 가수 이용이요? 네. 잘 모르겠는데. 하얀 나비. 아니요. 맞지?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 김정호 분. 네. 네.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곱슬이 아닌데 네네. 예전에는 많이 곱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좀 닮았다. 네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러면 네. 수성을 네. 미래통합당 후보가 저를 밀쳤던 네. 행사장에서 저를 밀쳤던 이인선 네.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 네, 경북부지사. 네. 중앙정부에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뭐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대구 디지스트 네. 원장을 네. 했었죠. 디지스트. 대구과기술원. 그렇죠. 예. 제가 그렇죠. 그걸 왜 이렇게 인상 있게 기억을 하냐면 최광웅 씨라고 네.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정치평론가가 계신데 최광웅 씨가 노무현 정부 출신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김관용 지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좋게 나와요. 굉장히. 네. 그다음에 이인선 네. 씨도 있어요. 주목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저의 주목도 받고 있긴 하죠. 잘 되나 보자고. 예. 이건 뭐 농담이고 네. 뭐. 예.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이인선 전 부지사는 네. 홍준표 출마 소식에 대해서 네. 바로 즉각적으로 네. 발끈하면서 정기 은퇴하라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경선에서는 어쨌든 승리했는데 네. 지난 총선에서도 이인선 후보가 공천을 받고 네네. 무소속이었던 주호영 의원한테 밀리면서 탈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은 받았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수성을로 오는 바람에 지금 많이 애가 타하고 있죠. 네. 수성을이 다자구도가 됐어요. 맞아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네. 여기도 그렇게 뭐 처지는 후보는 아니잖아요. 네. 대구랑 부산 지방경찰청장은 지냈고 네. 그리고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국무총리실에도 민정수석이 있어요? 네. 민정수석을 또 지냈고. 그거 대충 양력 쓸 때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이렇게 써도 네.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부 때였죠 그게? 그게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 할 네. 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예.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개를 잊지 않네요. 네. 신익수 대구시당 위원장. 요렇게 지금 사자구도. 신익수 사자구도가 왜 이렇게 웃기는지. 아이고 배야. 그럼 후보가 총 4명인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누가 갑자기 출마하지 않는 이상은. 네. 신익수 배당금당 예비 후보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주유소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유소 사장. 습격하고 싶다. 주유소 사장님이신데. 어느 주유소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거기를 선거운동 사무실로 써도 되겠네?
여기 지금 네. 운영하고 있는 주소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수성을. 아, 같은 지역구는 아니고. 네, 같은 지역구는 아니고. 여하튼 뭐 후보는 4명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됐죠. 사자구도로. 네. 자, 여기서 내기 타임입니다. 홍준표 사실은 뭐 누가 승리할까? 대구 수성을에서 누가 당선될까로 그러니까 홍준표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죠. 네. 이걸로 내기를 한번 걸어보죠. 저는 된다 겁니다. 저도 된다. 조정훈 기자님은요? 아, 진짜 좀 어렵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되는데. 그 정도예요? 예, 왜냐면은 네. 삼자구도 같으면은 뭐 이길 수 있다. 아니 왜 또 지금 여기서 왜 또 왜 웃어요? 아니 뭐 잠깐만 조 기자님 삼자구도 같으면 왜 떠지는지 왜 웃으면 안 멈춰요. 사자구도에서 사자구도를 합시다. 배당금당에 뭐 몇 프로 나올지 15% 이상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민생당 정의당 후보 없네. 네, 정의당 지지자들만 배당금당 찍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자구도가 되면서 삼자구도에서는 배당금당이 변수입니까 결국에? 그렇죠. 배당금당이랑 홍준표랑 표가 겹칠 수도 있어. 상당히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당금당이 그 지향하는 바가 홍준표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의 표를 많이 상당히 갉아먹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가 겨우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도 승리한다. 승리는 하는데 뭐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라 네. 겨우 승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변수가 이제 그 어쨌든 그 배당금당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메이크업 상태였는데 눈에 화장이 들어간 것 같아. 눈물이 나온다. 따갑다. 그러면 다 홍준표의 승리 쪽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홍준표 득표율이 얼마 나올까? 이거 차후에 또 계속 내기를 할 건데요. 홍준표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홍준표 득표율이 앞자리 네. 10자리 수가 얼마 나오는가? 4입니다. 4. 저도 4. 아닙니다. 3입니다. 홍준표는 3이 나오면 엄청 팽팽한 3사자구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자구도가 됐기 때문에 사자구도 이걸로 터져버리네. 그러면 배당금당에 신익수 후보가 몇 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걸로 내기해볼까? 그 홍준표 대표가 지난 그 17일이었죠. 네. 17일 날 그 수성못 그 상화동산에서 출마 선언을 할 때 몇 프로 득표를 이제 목표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물었더니 자기는 51% 득표를 목표로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자만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만을 안 하면 홍준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주호영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이인선이라든지 그 이상식 후보가 지지표가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표가 최소 20에서 25%가 나와요. 있죠. 최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미래통합당의 기존 지지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인선 후보가 이 지역에 온 지 벌써 거의 한 2달 됐죠.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이 됐네요. 3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이인선 후보도 한 20%에서 25%가 나올 겁니다. 거의 30%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표 중에서 이제 나머지 표를 홍준표와 배당금당에 신익수 후보가 나눠 갖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걸로 터지면? 이거 진짜 수성을에 팽팽한 사자구도가 정말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계속 가시죠, 저 기자님.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 홍준표는 39%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40은 안 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4. 저하고 천집장은 4. 네. 그다음에 조 기자님은 3 이렇게 했고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네. 예, 몇 군데만 더 해보죠. 네. 수성갑 이야기해야죠. 수성갑이요. 네. 김부겸. 네. 네. 김부겸 내기는 다음 주에 네. 하도록 합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 갑자기 옆에서 옆 동네에서 날라온 네. 주호영. 네. 그리고 1대1 구도로 용납할 수 없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청정 후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청정 지역에 있는 분이죠. 잘 모릅니다. 몰라요. 네. 어쨌든 청정 지역에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소속 이진우 후보도 있네. 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네. 사실 경선 자체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컷오프 됐나요? 네, 컷오프 됐죠. 그 주호영 의원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네. 정리되는 바람에 6개월 정도 선거운동을 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바로 했고 그때부터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아예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출마 선언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홍준표하고 무소속 연대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는 무소속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네. 다만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면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네. 하는 것은 당연히 옆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굳이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뭐야? 네. 네, 어쨌든 묘하네.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이 네. 수성을 지역구에 있다가 수성갑으로 왔는데 네. 오면서 자기 후배인 정상환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네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수성을에서 출마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수성갑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 내고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정상환 후보를 수성을로 보냈습니다. 네. 수성을로 보냈는데 이게 전언에 의하면은 주호영 의원은 이진원 전 수성구청장도 버리기 아까운 카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성을로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성을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 두 사람은 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만 수성을로 보내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훈 전 구청장이 수성을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도 팔면서 수성갑으로 이사를 왔는데 배신을 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진훈 전 청장이 주호영 의원한테 지난 그 15일까지 경선을 하자 이렇게 네. 요구를 했어요. 네. 당에서 안 시켜주면 네. 우리끼리 둘이서라도 결의해서. 하자. 네. 우리 둘이라도 경선을 하자. 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나가기로 하자 했는데 뭐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 이진훈 전 구청장이 십자가를 지겠다. 배신에 대한 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네. 강행을 했죠. 배신의 정치 심판. 그렇죠. 잘못하다가 이진우 무소속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표를 더 깎으면 어떡하죠? 제가 봤을 때 네. 이진훈 후보의 경우에는 100% 완주할까? 네. 그것도 좀 불투명하다. 네,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내기 해야 되네요. 네. 김부겸하고 단일화 하는 거 아니야? 조정원 기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100% 완주한다? 100% 완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미 그 이진훈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미 들어갈 만큼 돈이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그래서 공보물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근데 이미 공보물 돈 해봤자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차피 쓴 돈 끝까지 가자. 그리고 이진원 전 청장의 입장은 15%만 넘으면은 보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손해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5% 이상은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려야 2년 뒤에 대구시장 선거에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완주를 안 할 수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를 내다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15% 이상. 돈 때문에. 네. 그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3자 구도라고 하더라도 50%가 넘어야 됩니다. 김부겸 의원이. 김부겸 의원이요? 네. 왜 50을 넘겨야 되지? 50을 넘겨야지, 50을 넘긴 상황이 돼야지 그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이진훈 후보 사이에 네. 위기감을 느끼고 한쪽으로 좀 몰아주기가 갈 겁니다. 네.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 몰아주기로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주호영 의원에 비해서 이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당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끄트머리에 가면 주호영 의원 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김부겸 의원과 막상막하가 되면. 그럼 어쨌든 이긴 쪽으로 김부겸을 꺾어야 안 되겠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미래통합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크게 높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김부겸 의원 지역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김부겸 의원이 많이 여론조사에서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 당선되는 쪽으로 몰리게 될 거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돌려봤을 때 이거 두 자릿수 득표가 어렵겠다 싶으면 그때 사퇴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저는 어쨌든 그 김부겸 의원이 50%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3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532. 네, 532 김부겸 정도. 5 나온다. 네. 이것도 내기 해야 되나? 다음 시간에. 근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정도는 조정훈 기자님 안 나오시더라도 네, 저희가 전화 연결. 전화 연결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532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532. 그래서 그 이준원 전 청장과 주호영 의원은 절대로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못할 거고 또 어느 한쪽도 끝까지 갈 거다. 둘 다 끝까지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뭐 살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전역에 걸쳐서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 저는 두 가지 좀 제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러면 유승민계 새로운 보수당계 의 공천 성적은 어떤가? 네, 성적이 좋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잠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새로운 맞아요. 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때문에 네. 노조위원장이야 유승민이. 네. 맞아요.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천은 생각보다 유승민계의 성적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였던 네. 대구 동구 을지역에서 이 본인과 함께 바른정당 네. 창당에 함께했고 지방선거 때도 바른미래당으로 네. 출마했고 어. 새로운 보수당 창당까지 함께했던 네.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3자 경선에서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그리고 김영희 전 육군 중령을 이기고 아주 여유 있게 공천을 경선에서 승리했거든요. 3자 경선은 몇 퍼센트로 어떤 1등만 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네. 1, 2가 있고 과반을 넘지 않게 되면 네. 결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결선을 가게 네. 되는데 강대식 전 구청장은 한 번에 넘겼어요? 네, 한 번에 넘겼습니다. 과반을 넘겼습니다. 한 번에. 네. 네. 경선을 보장해 준 것 자체가 강대식 공천을 거의 의미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강대식 후보는 상당히 뒤늦게 사실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까지는. 유승민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었죠. 물론 이제 본인은 바로 출마 선언을 하고 싶었지만 네네.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는 척 했다가 네. 이건 척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뭐 막 나가는 팟캐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막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 늦게 출발을 했지만 뭐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앞섰던 거는 강대식 후보가 전 그 동구청장을 했었고 네. 동구청장을 하면서도 그다지 이렇게 나쁜 평은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는 별로 못 네.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 동구청장과 너무 대비가 비교 우위에 있으면서 구간이 명관. 네. 네. 그리고 또 살아남은 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까지 함께 했다가 중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복당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새로운 보수당에는 함께하지 않았던 네. 동구갑의 유성걸 전 의원. 유성걸 의원. 네. 원래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죠? 유승민 의원하고 경북고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네. 정종섭 의원까지 네. 다 동기입니다. 네. 거기에 또 있죠. 안종범 또 거긴가? 안정범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죠. 주성령 의원하고 4명이 주성령 의원까지. 네.
그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입니다. 네. 57회. 조정훈 기자님이 네. 경북고 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기수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유성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이진숙 걸프전 종군 기자와 경선을 치렀는데 네. 아주 여유 있게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범유승민계라고 네.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경북에서도 사실 중랑구에서 아예 공천 배제됐던 김희국 전 의원이 네. 여기도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까지 함께 했거든요. 김희국 전 의원이 선거구가 조정된 경북 군위의성 청송 영덕. 거기가 고향인가 봐요? 네, 의성이 고향입니다. 천영식 네.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경선을 치러서 네. 여기도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여유 있게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천영식. 천영식. 박근혜 정부 네. 이 비서관. 강석호는 컷오프 됐고. 네. 그렇죠. 이게 강석호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김희국은 새로운 보수당까지 갔다고요? 네. 근데 강석호는 아예 탈당 안 하고 자유한국당에 버티고 있어요. 계속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미스터리인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김희국 전 의원이 네. 사실 예전에 그 대구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중랑구에서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컷오프 됐죠. 컷오프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옮겨갔는데 천영식 후보는 그 이전부터 미리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천영식 후보도 동구갑에 공천 신청했다가 예. 컷오프 됐어요. 그렇구나. 전에 그 대구시 공무원을 경북도에 보냈다가 한번 사고가 났잖아요. 네. 왜 자꾸 경북도로 보내냐고 컷오프 된 사람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컷오프된 두 사람을 아무 연고도 없는 이쪽에 네. 보내서 그 지역에서 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배제시키고 네. 경선을 붙였다. 근데 이 지역이 그러면 지금 군위의성 청송 영덕은 네. 약간 민심이 안 좋겠는데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가 그렇지 원래 네. 그 선거구 획정 변경되기 전까지는 네. 상주군이 의성 청송이었거든요. 김재원, 네. 예. 김재원 기억도 의원이 있죠. 의성이었고 이미자 의원도 공천 신청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김재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상주분이 여기에 네. 공천 신청했어요. 근데 상주 문경으로 바뀌면서 사실 군위 의성 청송에서 청송에다 영덕까지 얹어서 네.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 고향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네네. 그러면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됐고 의성에 연고가 있는 김희국 전 의원 네. 그리고 청송에 연고가 있는 천영식 전 비서관 이 두 사람 패자부활전처럼 돼버린 거죠. 고향의 품으로. 네. 근데 영덕이 끼어 있잖아요. 네. 강석호 의원의 전 지역구 4개 지역 가운데 영덕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는 고향은 또 주로 활동 부대는 포항이었어요. 그렇죠. 이 시의원, 도의원도 포항에서 했고 네. 그리고 울진을 주요 기반으로 했어요. 강석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려고 했는데 일단 가지 못했고 강석호 의원은 지금 포항 남구 울릉에 무소속 출마한다. 강석호 의원은 이 지역을 떠나서 포항 남구 울릉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승민계나 새로운 보수당 출신 더 있어요? 새로운 보수당 출신은 그게 다죠. 네, 유성걸, 이게 답니다. 김희국, 강대식 3명인데 네. 그래도 3명이면 많은 편이다. 그런데 또 유성걸 의원도 사실은 네. 그 유승민계라고 볼 수 있나? 처음에는 유승민계가 맞았는데 나중에 유승민을 배신하고 나와서 배신자의 배신자.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이제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안 받아줬었거든요. 그렇죠. 안 받아줬다가 뒤늦게 이제 복당을 허용을 해준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승민계라고 하면은 강대식하고 김희국 두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강대식 정도 그렇죠. 잘해봐야 강대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죠. 네. 어쨌든 그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계 출신들 중에 경선을 치른 경우에는 다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안 갔는데 바른정당까지 갔던 구작은 그렇죠. 경북 구미시 갑 후보가 이제 그나마 바른정당 출신 맞습니다. 후보고 구미시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다뤘으면 한 테마가 무소속의 반란이거든요.
구자근 예비 후보가 되면서 백승주 의원이 컷오프 됐잖아요. 네. 이 양반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석춘 구미 을지역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걸 자기가 알고 불출마 선언을 스스로 했죠. 김용호 공관위가 자를 의원들한테 네가 알아서 불출마를 네. 좀 해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백승주가 아마 그걸 튕겨냈을 거 아니에요. 며칠 개겼거든요. 네. 그 심지어 무슨 특인가? 코로나 특인가? 거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안 잘리는 건가? 네, 잘렸습니다. 결국에. 네. 그 김용호 공관위에서 보면 네.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뺏기고 도의원 절반 뺏기고 네. 시의원 절반 뺏긴 구미 가분을 걸쳐서 반신에 여기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날리고 이게 반만 살리면 되지. 네, 쉽지 않았죠. 네. 근데 구미 가분에 다 걸쳐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한 명한테 몰아서 묻기가 애매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백승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한다? 네. 그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 네. 구미갑에 백승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 네. 구미을에 컷오프 됐던 김봉교, 추대동 네. 이 두 사람도 네. 이 백승주 의원이 먼저 깃발을 들면 나도 따라가겠다. 네. 둘 다 따라가나요? 그러면 구미시 갑은 네. 경북에서 네.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미시장도 나왔던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구미시 갑 지역이 민주당 후보의 그나마 좀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올라갔다. 현역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나오게 되면 아주 네, 확정된 건 나오게 아니에요. 되면 네. 그렇게 해서 구미시 갑 지역이 사자구도가 됨으로써 그렇죠. 다시 이제 김철호 민주당 의원 후보가 네. 좀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구미시 을 지역에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중에 90대가 있지 않았나요? 90대가 네. 있었습니다. 그분 공천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네. 치열한 네. 공천 작업 끝에. 네. 네.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전체적인 대구경북 공천을 보면 네. 70대 이상은 없습니다. 공천 다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비 후보 신청은 많이 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40대부터 60대 사이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네. 직업군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단일 직업군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그렇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역의 무소속 출마자. 네. 여기가 재밌죠. 네. 이부망천. 아, 정태욱. 네. 정태욱. 네. 네. 아, 정태욱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군요. 네. 네. 대구 북구갑인데 네. 여기가 이 미래통합당, 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순위로 영입했던 양금희 전 여성유권자연맹 네네. 대표. 여기가 공천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매일신문이 네. 양금희 후보하고 안동 예천에 누구야 김형동 후보를 자꾸 공격하더라고요. 네. 김형동은 저기 박근혜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라면서 공격하고 네. 양금희는 그 전문가니까 비례대표 나가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금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받았는데 이 정태욱 의원이 살아서 돌아오겠다. 무소속 출마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의 조명래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최근에 공천됐죠. 안 나오려고 하다가 네네. 후보가 없어서 결국 지역위원장이 출마하게 된 이현태 후보까지 이 북구갑 지역은 5파전. 5파전. 네. 더불어민주당, 네. 미래통합당, 네. 무소속 정태욱, 네. 정의당, 네. 국가혁명배당금당 네. 5파전으로. 네. 근데 그것보다 네. 옆 동구 을 지역으로 가면 네. 여기 기본적으로 무소속 없이 6파전입니다. 무소속 없이도 6파전. 네. 민주당 이승천, 미래통합당 강대식, 민생당 남원한, 네. 민중당 송영우, 자유공화당 윤창중, 네. 배당금당 이명부. 네. 여기에다가 김규환 이 동네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7파전이 되는 거죠. 김규환 의원이 비례대표잖아요. 네. 그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근데 김규환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이 강원도고 사실 그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 맡았을 때부터 좀 생뚱맞다 이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친화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다가갔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김규환 의원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워낙 이분이 흑수저 성공신화를 쓰기도 했었고 네, 되게 그렇죠. 이 친밀감 스킨십도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나면 항상 그 포옹을 하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있었다면 김규환 의원으로 공천이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사실 이 흑수저 스토리는 강대식 후보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차별성이 쌍흑수저까지는 안 된다. 네. 강대식 후보는 아직 그 결혼도 안 했거든요. 나이는 이제 60인데. 구청장 강대식 구청장 전 구청장께서 나이는 60인데 아직 결혼을 못 했었고 못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죠.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동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 그 돈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승민이 사람 한 명 살렸네. 그렇죠. 공천 자기 사람. 뭐 월급쟁이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 빼가지고 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7명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창원 인디공호삼 대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 내기한 내용을 같이 끼워줘야 되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태어나세요? 다음 주 한 목요일에서 금요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태어나자마자 스튜디오로 오실 수 있죠? 다음 주에 금요일에 녹음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회심의 에피소드가 또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아직 말하면 안 되는데 회심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회심의 에피소드가 더 있다고? 그때 이 대표 없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김 의원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 멀어가지고. 병원에서 보통 뭐 해요? 병원에서 아침에 한 7시 반에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밥이 나오거든요. 아침에. 뭐 이렇게 일찍 나와요? 군대랑 똑같이.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치료를 한번 받아. 8시쯤에. 이 드레싱하고 한번 받고 이변 별일 없으면은 부족한 잠을 아침에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업무를 조금 보든가 하고.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12시 되면 또 밥이 또 오거든. 밥을 또 먹어. 그리고 부족한 잠을 또 좀 보충해. 한 4시쯤 되면 또 치료를 받아. 그럼 5시 되면 또 밥을 먹어요. 또 자. 그러고 나서는 또 부족한 잠을 보충하죠. 아, 그래요? 막 살찌는 거 아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나 뭐 외출 뭐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평상시 병원하고 또 다른 일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호자, 그러니까 꼭 이제 옆에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병원 출입이 안 돼요, 지금 입원실에. 그럼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야, 완전 그 의료인 빼고 다 고립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뭐 이제 그 어르신들은 주로 TV로 소위를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몇 인실에 계세요? 저는 4인실에 있어요. 4인실에 있고 이제 제가 화상이잖아요. 화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입원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이번에. 이제까지 되게 건강하게 그냥 잘 살았는데 화상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좀 나뉘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류가 이제 어린이들.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소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이 호기심에 뭐 뜨거운 걸 만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산재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 방에도 벌써 이제 일하다가 들어오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3D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뭐 이런 사고는 거의 진짜 병원 역사상 저는 처음이라 그러고. 그렇죠. 아무 곳에도 해당 안 되잖아요. 산재인데 이게 문제가 화상이 아직 그 급여가 많이 없어요. 이게 약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아직도. 특히 이제 일하다가 들어오신 분들 또 이 어르신들, 소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약자들이 많은데 의료계에 그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병이 보니까. 와가지고도 계속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조금 이 화상 치료 이게 또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런 분들도 물론 뭐 간혹가다 있으십니다만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이게 또 장애 처리나 이런 것들은 또 잘 안 되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일을 하다가 얼굴이라던가 이렇게 좀 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번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재생할 때까지 피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그런 거에 되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화상이나 이런 쪽에도 좀 의료보험도 좀 잘 되고 산지처리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하다가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 대표님 병원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이제 이거 그만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청취자. 내가 할 얘기가 없어. 이 안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듣는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다쳤다 이야기밖에 안 해요. 병원에 있어 보면. 길게 연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청취자분들한테 목소리도 좀 전해드리고 그 설날 특집 때 촛불 사태. 그 촛불 주인공, 사태. 네. 그때 이후로 더 특히 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촛불 사태 이후에. 이 사태가, 참, 또 잘못 쓰여가지고, 이 대구 사태라는 이런 그 망언들이, 회자되고 있어서, 안 그러셔도 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대구도 피해자고, 우리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사태인데요. 뭐, 대구 사태라고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한테 목소리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토토에 돌입하거든요. 총선 토토. 네, 내기에 들어가는데 내기가 이제 뭐 단발적으로 막 나오는 내기가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윤곽을 잡아놓으면서 좁혀 들어가는 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뒤집게 되면 감점이 되고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할 거거든요. 뭐 어렵게 사나 전부. 일단은 윤곽을 잡는 초벌 내기로서 이번 총선에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정당이 있다 없다?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없나요? 없다. 예. 네. 그러면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아마 지금 출연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까지로 가봅시다. 제1당의 의석이 10자리 수에서 얼마쯤 나올까? 그러니까 100 몇십 석이다라고 쳤을 때 100 몇십 몇 석이라고 했을 때 10자리 수가 얼마나 나올까? 저는 20대라고 봐요. 20대. 제1당도 120 몇 석이 나온다?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합당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례의석 합당. 그러니까 지금 위성정당들 합당 안 했을 때에 딱 그날 개표 딱 했을 때 얘기인 거죠. 합당한 걸로 칩시다, 일단. 합당한 걸로 쳐도. 어차피 위장이혼인데 뭐. 합당한 걸로 쳐도 저는 130석 정도라고 봐요. 그럼 130대 제1당의 의석은? 130대. 저는 1당, 2당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너무 안 나가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한 주 지나면서 좁혀 들어갈 거니까. 하나씩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홍준표 당선한다, 낙선한다. 어려운데. 어려워요? 저는, 나 어렵다고 보는데, 분위기를 막판에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내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하나 말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창원 대표가 내기할 때마다 이래. 그러면 우리가 더 들어갑시다. 홍준표가 몇십 %대의 득표를 한다. 요걸로 들어갑시다. 홍준표? 네. 홍준표 저는 한 40%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50%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한 왜냐면 가지. 수성을이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이 한 60%대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30% 초반 정도 나왔거든. 2008년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호영 전 의원이 한 60%대 제 기억이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에서 한 20%는 먹지 않을까. 이상식 후보가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네. 나머지 그래도 미래통합당 기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또 저는 먹는다라고 보고 네. 저는 50%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가 대구 경북에서 몇 명일 것이다. 몇 명? 미래통합당 아닌. 명수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쉬운 길을 왜 가? 쉬우면 내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 합쳐서. 일단 대구는 내가 안 세려봐. 대구는 보자. 몇 석이나 될까? 통합당 하나, 아닌 정당 더하기 무소속입니다. 무소속까지 포함. 무소속까지 포함. 네. 대구는 맥시멈 한 5석? 맥시멈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오케이. 그럼 네. 대구 5개. 대구만 5개. 대구 5개. 네. 경북은요? 경북은 바람인데 2개. 그럼 도합 7개. 경북은 바람으로 2개. 나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총선 마지막 남은 최고의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전국 득표율. 전국 득표율. 비례대표 득표율. 전국 득표율. 천집장이 3%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저는 3% 안 될 거라고 보고.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 얼마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짚어주세요. 첫째 자리? 네. 나는 한 1.3.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닥 민심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당신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요 4가지 불러주신 것으로 기록을 했고요. 네, 막판에 뒷심으로 얼른 나와서 퇴원 직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뉴스 밑장이 요즘 김수민 일당 독재 체제 하고 있어요. 일본 자민당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무슨 일본의 자민당, 한국의 거의 이해찬급으로 지금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이러면 이거 견제하러 제가 빨리 나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인디공호삼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자, 이창원 대표하고 연결을 해봤고요. 자, 끝으로 혹시 오늘 좀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나요? 이 대구 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자 대결은 없다. 컬러풀 대구. 네. 1대1 대결이 있는 지역은 없다. 왜냐하면 3개 정당이 다 3개 정당 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에. 전 지역의 3개 정당이 후보를 다 공천한 지역은 대구 경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디? 배당금당은 모든 지역구에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호남에는 미래통합당이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몇 군데. 호남에 민생당이 다 공천했나? 민생당은 다 하겠죠. 근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지금 공천은 했는데 이 중에 과연 끝까지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 뛰기로 했습니다. 아니 후보 등록은 해요? 등록을 하려면 일단 선관위에 기타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서류 뽑아서 접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 뭐가 빵꾸가 나 있어 서류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후보들도 첫 번째 날에 접수를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날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초선 시절에 나 2번 다 그랬나? 2번째 날에 접수했어요. 배당금당 후보 중에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닐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경북도당 위원장이랑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거는 필요한 서류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걸 계속 후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걸 가장 주요한 이 당무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위험 요소예요.
계속 각인시켜야 했다는 것은 네.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중앙당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 필요한 돈, 모든 걸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가혁명배당금당 대변인이 나온 것 같아요. 도당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조정훈 기자님은 좀 끝으로 짚어주실 말씀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경북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4년 전에는 무소속 후보가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긴 했지만 그 무소속 후보가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 황 대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천이 이렇게 막천이 됐다, 사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무소속 후보가 많이 나왔다는 게 이번 선거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는 최소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홍준표의 승리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 경북 총선이 홍준표 대 황교안의 대결이 됐다. 홍준표 대 황교안 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 4구도가 됐다라는 그리고 허경영 다 히읗이네. 홍준표, 황교안, 허경영의 대결이 됐다. 그리고 한 가지 김부겸의 리더십, 김부겸의 대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바로미터가 이 대구 경북 지역 총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에 거의 완성되어가는 대진표를 놓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주인공으로 그 관점을 하면서 여러 또 후보들의 진로를 짚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총선 끝까지 심도 굉장히 이제 심도 깊게라고 표현하면 이게 틀린 말이죠. 심도 있게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접근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슬슬 타 지역 것들을 분석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에피소드를 하라 해서라도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전국 각지의 판세들을 다 같이 이왕에 하는 거 다뤄보도록 또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또 지역 정치 전문가인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님 모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추후에도 틈틈이 계속 뵙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 멘트 날리고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